저장을 했죠. 저장을 한번 눌러서 보낼 거고, 황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황삭을 한다라는 걸 알았고, 황삭하고 워터라인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이제 워터라인의 링크를 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작은 화살표 누르고 모델에서 예제에서 우리가 링크를 보기 위해서 어디가 있냐, 8번 한번 3번 한번은 열도록 할게요. 3번 링크, 그 다음에 제가 저장을 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고속이라고 넣고요. 저장하고요. 자, 요걸 가지고 한번 또 워터라인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 상태로 워터라인 링크만 볼 거니까 워터라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머신 밀링 아무거나 하나 들어오고요. 여기서 작은 화살표에 워터라인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워터라인만 링크만 보게 원점을 그냥 그래도 한번 옮겨놓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레벨 2번에 윈도우 걸고 실루엣 바운더리 바운딩 박스 걸어주시고요. 바운딩 박스 걸어주시고 원점은 여기로 옮겨줄게요. 여기를 이렇게 옮겨주세요. 원점만 옮기려고 갖다 놓은 거고요. 지금 링크만 보려고 합니다. 링크만. 자, 우리가 23까지는 좀 불편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24에서 들어온 게 아까 평면 영향 체크하는 거, 링크를 이어주는 거, 그게 23까지는 안 돼요. 24부터가 그나마 가공 경로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경로, 그래서 워터라인. 자, 전체적으로 모델을 다 잡아주고요. 제어해서 그냥 실루엣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실루엣. 안으로 들어오게 0으로 떨어지게 해주고, 공구에서 세공구 생성해서 불밀 10의 1할로 12의 1할로 할게요. 홀더는 우선 무시하고 링크를 만드는 방법부터 또 시작을 할 거니까 끝내기. 자, 홀더에서 하향으로 갈 거고요.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할 겁니다. 어차피 뭐 이거야 뭐 상향으로 가실 일은 없어서 그냥 하향으로 하시면 되고,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할 거예요. 열려 있을 때 한 방향으로. 닫혀 있을 때 하향으로 할 거냐 상향으로 할 거냐. 지금 닫혀 있는 윤곽이에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향 절삭을 우선해야 되니까 무조건 하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열려 있을 때 얘가 왕복을 허향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고요. 열려 있을 때. 이건 이게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 끝나고 바로 보여드릴 테니까. 하향 최저, 그 다음에
최적은 아까 여기 있었나? 이거 뭐 아까 이거죠.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가느냐 이거죠. 당연히 최적으로 잡을 거고요. 아래에서 위로는 굳이 뭐 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필요에 따라 스텝 다운을 내가 한 0.5씩이든 내려볼게요. 그래서 항상 공구 지름을 찍으면 코너 라운딩을 체크를 하게 되면 공구 지름만큼 지름 곱하기 100분의 5 하면 0.6이 나오죠. 평면 포함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Z로 1, 뭐 0.3씩 가다 보면은 맨 마지막 평면을 만났을 때 딱 제로에서 한번 돌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꼭 맞추기 위해서 평면 부분 포함이라고 무조건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워터라인에서는 등고선이나 워터라인에서는 무조건 체크를.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는 24부터 들어와요. 23은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24 이후가 좀 안정적입니다. 0부터 뭐 한개인식을 누르면 65mm까지인데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45mm. 0부터 90 전 구간을 절삭을 하겠다. 아이고 10mm가 안전 높이고 최소 수직 뽑기로 하고, 자 파트 클리어런스 3mm를 남기고 피해 다닐 거고, 자 다 그대로 놓고 수평으로 하고요. 링크를 우선 여기 거를 지금 만지기 위해서 왔어요. 이쪽을 만져보려고. 자 여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진입이라고, 이거 옵션도 24부터 얘도 생겼어요. 한 번 더 링크를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선 이거 하기 전에 요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쉘로우가 아니라 링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평과 진입을 각기가 진입과 복귀가 똑같게 하겠다. 빼면은 서로 틀리게 할 수 있죠. 자 우선은 저희가 하듯이 반경 10짜리니까 6의 원을 그리고 보통 이렇게 진입을 할 거예요. 수평으로 수직하게. 이게 스텝이라고 돼 있는 상태가 되죠. 동일하게 스텝이라고 돼 있는 6의 원을 그려서 90도의 원을 그리고 내려가겠다. 자 스트리밍 최소화는 경로 간격 조절을 이거 옵션을 항상 켜주세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거는 어디 갔냐? 평행 가공에서 있는데 이게 아닌데 어디 보자. 링크 끝나고 나면 표현을 할 건데, 자 수직 이송 조설이라고 하면은 진입이 수직으로 들어가야 할 경우에 그냥 안함으로 했을 때는 처음에 진입할 때 원래 직각 부위잖아요. 지금 여기 측벽이 남아 있잖아요. 원래 닿으면 안 되는데 폭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꺼져 있을 때 그냥 무조건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니. 근데 우리가 90도 측벽을 강화할 일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게 해당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등고선하고 프로파일하고 같이 섞으니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0.5라는 거를 트리밍을 하면 처음에 들어갈 때 0.5를 잘라 들어가요. 예? 0.5를 얘를 체크해 놓고 경로에서 가지고 0.5를 체크를 하면 처음 들어갈 때 맨 땅 헤딩이 한 여기를 툴패스 살짝 패고 들어가요. 빠지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트림이 전체 트림 경로 적용을 하면 시작과 끝도 빠지게 돼요. 끝도. 자, 근데 굳이 뭐 이건 뭐 나중에 추가를 할 거니까 지금 여기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 해당이 되진 않아. 웬만하면, 왜냐면 툴패스 자체를 거의 대부분을 직각을 만들지 않고 극경사는 등고선, 낮은 구간에는 프로파일로 섞어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각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구간 자체를 만들지 않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진입 복귀를 90도의 원을 그린다. 한번 보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얘는 뭐 중간에 할 수도, 왔다 갔다도 할 수 있고 연산도 빠르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투패스가 나오죠. 투패스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진입 링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지나갈 때 첫 번째 패스만 이렇게 치고 와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거의 한번 치고 돌고 제트가 내려가면서 한번 돌고 치고 뭐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작하고 끝에만 빠져나오죠. 나머지는 벽을 타고 내려가요. 벽을 타고 내려가요. 자, 확인 한번 고쳐보자고요. 자, 우선 이 옵션 여기서부터 볼까요? 수평이고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럼 밑에 진입 보조 링크 한번 넣어볼까요? 보조 링크 한번 넣어볼까요? 보조 링크로 수직 방향으로 위쪽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보조 링크 한 번 더 넣는 거예요. 반경이 6인 원을 한 번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위쪽에서 치면서 치고 원으로 들어가요. 두 번 치죠. 여기서 위에 한번, 자, 이 두 번 뚫렸을 보면 위에서 90도의 원을 치고 그 다음에 평면에서 원을 치고 들어가죠.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 링크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보조 링크를. 근데 우린 이런 거 필요 없죠. 빼버릴 거예요. 자, 등고선은 수평, 레스터 가공은 평면 가공은 수직 방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수평으로 들어갈 거고요. 수평으로 들어갈 반경을 6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반복 매크로를 넣고 싶잖아요. 반복으로 링크를 넣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여기 왼쪽 창에서, 자, 패턴은 지금 수직 형태가 있는데 수직부터 이거부터 봐야겠네. 램프 하고 각도는 5도 뭐 이렇게 바꿔볼까요? 좀 세게 놓죠. 10도 그냥 10도 이상 놔야겠다. 그러면 다음 패스까지 경사각으로 경사로 이어버리죠. 헬리코로 치고 내려가요. 푹푹푹 찍어요. 처음 링크 들어가고 나머지는 면을 따라서 내려가요. 경사 각도에 따라. 자, 이렇게 내려가는 게 여기 램프죠. 그다음에 접하는 램프는 한번 꺾어 내려가요. 접하는 램프 탄젠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볼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에 혹시나 모를 그 공간에서 진입을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단 원을 그리는 게 나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그리고 진입 뽑기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한쪽으로 나가는 게 나으니까 한번 우리가 그걸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면을 타고 들어가죠. 흔들면서 들어가죠. 자, 원래 우리가 이제 아까 등고선에서 형상을 따라서 원을 그리면서 내려갔던 형태를 만들어 보자면, 자, 여기에서 수직 방향으로 놓고요. 왔다 갔다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직선 형태로 놓고, 여기서 드는 높이와 진입 높이를 클릭을 하세요. 이성 속도는 갈 필요 없고. 자, 열린 경로에다 적용을 해도 되고 모든 경로에 다 적용을 할 거야. 진입을 계속 링크를 추가를 할 거는. 자, 0이라는 숫자를 넣는 건, 최대 드는 높이는 0이라는 숫자를 넣으면 우선 한번 보고 얘기를 하죠. 확인을 한번 눌러볼게요. 반복 매크로 드는 높이의 거리가 0이라고 하는 모든 패턴의 링크를 추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링크를. 근데 아까 가공 이 사이의 거리가, 접점 이 사이의 거리에서 이 드는 높이라는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졌을 때는 그냥 링크를 안 넣고 그냥 이어버리겠다는 건데, 그냥 나는 반복 매크로를 넣고 싶다, 반복 링크를 넣고 싶다 그러면 0이라고 넣어주시고, 지금 링크에서 문제가 있는 게, 자 보세요. 절삭을 하고 돌아오고 다시 절삭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죠? 우선 뚝 떨어지죠. 자, 이거를 원래 것처럼 우리가 등고선에처럼 헬리컬식으로 제트가 내려가면서 진입을 하게 만들고 싶으면 여기서 이 경사각도를 넣어주면 돼요. 5도 정도 넣어주면, 자, 완벽한 원을 만들지, 반경을 만들면서 들어와. 여기도 뭐 180도를 넣으면 360도 원이 나오긴 하죠. 한번 보고 확인 한번 누르면
진입 링크를 한쪽으로 만들어주고 치면서 한 바퀴가 내려가게 치구가 절삭을 하고 다시 내리면서 절삭을 하고 계속 Z가 내려가면서 절삭이 될 때가 진입 링크 5도 때문에 자, 내려갈 때 요렇게 치고 내려가죠. Z가 이게 치고 내려가죠. 치고 내려가고가 됩니다. 그러면 맨 땅에 헤딩이 아니라 그냥 Z가 내려가면서 한 바퀴 돌고 내려가면서 돌고 만들면서 바닥에 뭐가 있더라도 큰 데미지를 입지는 않을 거예요. 반복 매크로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게 원을 내가 만약에 만들려나 반경을 6에 180도의 링크를 진입과 복귀에 넣으면 이렇게 완전한 9가 나오겠죠. 왜냐면 링크를 90도가 아니라 180도의 원을 그리라고 했고 나올 때도 걸라고 했고 반복으로 계속 이어주라 그랬고 그러면 계속 돌겠죠. 원을 그리면서 헤딩을 안 하고 램프로 진입을 계속 하고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 진입은 여러분들이 링크 자체를 이렇게 각도를 넣고 반복 패턴으로 처음 들어갈 때 원을 그리면서 내려가면 굳이 얘도 필요가 없어요. 처음 떴다 들어갈 때 처음과 끝에만 또 추가를 하는 건데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요? 굳이 지금도 앞에 링크 하나를 빼는데 요거 보조 링크도 하나 빼버리잖아요. 굳이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접선으로 램프를 그리면서 평면으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따로 보조 진입 링크도 필요 없고 그냥 여기가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내가 금형쟁이로서 금형쟁이는 아니지만 금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링크가 제일 안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무조건 패턴을 돌게 하고 반복적으로 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랜드밀로 미절삭이 있더라도 한번 푹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구간들은 다 형성이 돼서 나오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워터라인의 링크는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제 거꾸로 한번 볼까요? 위에는 평행 가공으로 위에 완만한 구간만 레스터 가공을 한번 넣어볼게요. 레스터가 평행 가공이죠. 레스터가 평행 가공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스케일업으로 자, 1하니까 뭐 0.325씩이든 갔는데 0.25씩 가는데 스텝 셜로우에서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이 아니라 0도부터가 아니라 35도부터 90도까지 국경사 영역만 가공을 하겠다라고 여기다 해주시고요. 스케일업으로도 해볼까? 스케일업으로 해볼까? 스케일업으로.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제 윗면이 빠져나오겠죠. 원래는 이거는 그냥 아까 등고선에서 쉘로에 추가 잡고 공차만 추가로 하게 되면 다 완성 가공이 나오는 형태긴 한데 그냥 우리 따로 분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위에가 안 나오겠죠. 그러면 완만한 구간은 아예 빠져나올 거예요. 여기 빠졌죠. 0도부터 35도까지 구간. 이 빠진 걸 우리가 스케일업으로 잡아볼게요. 스케일업으로 잡아볼게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원래대로 저장을 할 거니까
복사해서 저장을 한번 눌러놓고 잠깐만요. 요거는 그냥 전구간 나오게 우선 잡아놓을게요. 왜냐면은 저 위에 거는 그냥 여러분들 체크하라고. 스케일업이라는 걸 우리가 아직 안 했죠. 생각해보니까 스케일업이라는 걸 안 했는데 이따가 다시 열어서 아까 고속 저장한 것 다시 열어서 해보도록 하고, 우선은 스케일업으로 완만한 구간에 대해서 일정 피치로 동일한 피치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Z 여기 내리고요. 스케일업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 스케일업은 급경사와 완만한 구간에 상관없이 완만한 구간에 상관없이 뭐 가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단점이 좀 많이 있어서 스케일업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 잡고요. 이건 브랜드로 잡아야 되는데 공구를 똑같이 브랜드밀 아까 그 엔드밀로 12파이 볼로이즈로 잡고요. 12파이 1알짜리로 잡고요. 자, 절삭 파라메타 내가 스텝 간격을 뭐 0.5씩 급경사와 완만한 거 상관없이 0.25씩 잡 상관없이 그렇게 잡을 거예요. 그러면 볼로이즈니까 쾌정 높이가 안 나오네요. 볼로이즈라 한 방향으로 갈 거고 최적화할 거고. 자, 스텝 0도부터 90도까지가 아니라 0도부터 35도까지만 36도까지 35.5도까지 36도까지 하죠. 겹치는 구간이 좀 생기게 6도까지만 체크 한 개인씩 마이너스 65mm까지 스텝 쉘로우 그대로 하고, 수평이 아니라 얘도 그냥 수직으로 한번 어차피 한번 내려가고 난 다음에 따라 내려갈 거예요. 얘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0도 90도의 원을 반경이 6이 되고 경사각이 5도가 되게 진입을 할게요. 요거는 빼고 보조 링크 빼고 요거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필요 없고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자. 어떻게 나오나. 여기도 나오겠네. 실수했네. 여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바운더리를 여기 잘못했어요. Z를 막았어야 되는데. 잠깐 볼까요? 바운더리도 안 쳤고 조금 문제가 있네. 이게 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바운더리도 안 쳤고 하니까 여기 위에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겠죠? 그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더리 칠게요. 바운더리도 자 Z는 잘 봐요. 얘가 이렇게 툴패스가 지금 바운더리 안 친 상태에서 윗면 나오고 아랫면 나왔어요. 근데 아랫면은 Z로 막을 수가 있죠. 예? 근데 위에 평면은 굳이 필요가 없다라면 바운더리를 하나 추가하면 돼요. 예? 바운더리를 추가하면 돼. 그러면 바운더리가 못 들어가게 여기다가 실루엣 커브, 자 와이어 프레임 실루엣 바운더리 면 선택 기능으로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외측 하나 하고 V를 하면 이렇게. 아이고 근데 여기 잘못됐다. 여기 쉬프트 여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쉬프트 딜리트. 그리고 실루엣 바운더리 천천히 동일하게 면 선택 이면 하나 솔리드 빼고 이면 하나는 그대로 올려주세요. 체크를 가도 이 체크로 얘를 막아도 되고요. 얘 나오지 말아야 되는 공면에 여기다가 체크를 잡아도 되고 여기도 체크를 잡아도 되는 상관은 없긴 해요. 그러면
체크를 한번 잡아볼까요? 체크로 잡아보고 바운더리로 잡아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체크로 잡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라메터, 도형의 종류, 모델 도형. 얘는 회피가 안 잡히네. 스켈롭은 회피가 안 잡혀. 스켈롭은 회피가 안 잡혀. 그러면 제어해서 하나, 둘, 셋, 엔터. 이렇게 안 해도 되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만 넣어도 돼요. 자, 죄송한데 잠깐만요. 요거 빼고 이렇게만 해도 나올 수가 있네요. 자, 스켈롭 바운더리는 그냥 외측을 넣고 어차피 윗면을 안 건드릴 거잖아요. 그럼 저 스텝 쉘로우에서 0도부터 35도까지라고 했으니까 Z는 여기보다 플러스 한 1mm만 들어놓으면, 지금 이면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여기보다 한 3mm 들어놓으면 바닥을 안 건들 거고, 0부터라고 했는데 0이 아니라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00분의 1 정도만 내리면 위에 R은 걸리지만 윗면 100분의 2만 내릴까? 윗면은 못 건들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진입과 시작 끝날 때 링크 볼까요? 나의 이론과 부적합한 툴패스긴 하지만 상하향이 없는 스켈롭이라는 게 좀 그래요. 이렇게 낼 수가 있죠. 이건 원래 브랜드로 내야 되거든요. 브랜드로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3D를 해서 브랜드로 내든가 그냥 워터라인에 추가 페이스로 내는 게 원래는 답인데,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0도부터 30도까지, 그러니까 깊이로 막는 거죠. 깊이로 35도까지. 얘에서 못 나온 애, 얘에서 나온 애를 두 가지를 합쳐서 툴패스가 끝나는 거죠. 두 가지를 합쳐서 얘랑이 합쳐서 위에 0도부터 얘는 피치가 0.25 기준으로 이 곡률과 상관없이 스켈롭이라는 툴패스로 내게 되고, 0도부터 쉘로우가, 그러니까 얘는 따로 등고선 잔상 뭐 이런 게 없고 무조건 모든 툴패스에 쉘로우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각도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를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스켈롭을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건 저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켈롭하고 면방향을 진짜 많이 얘기하는데, 스켈롭하고 면방향은 잘 쓰지 않는 패스 중에 하나예요. 금형쟁이들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 R이나 살짝 잡아주는 역할이나 하거나 그 도면에 맞는 형태가 아니면 쓰지 않는 툴패스예요.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옛날 펩시에서도 한번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아까 바탕화면에 빼놨던 요걸로 하죠. 어디 갔냐? 고속 2번으로 했던 거에다 스켈롭하고 한번 넣어보게. 요거를 다시 끌어와 주세요. 2D에 있는 스켈롭, 그냥 일반에 있는 스켈롭하고 고속에 있는 스켈롭하고 두 가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왜 면방향하고 스켈롭을 안 쓰냐면 상하향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하향절삭과 상향절삭이 존재하지 않아. 시계 방향으로 돌 거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 거냐, 안에서 바깥으로 내릴 거냐, 바깥에서 안으로 내릴 거냐. 면방향은 면의 속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상하향이나 왕복으로 절삭을 하는데, 극경사에서 안을 찍어버려요. 완만한 하나의 곡면을 치기 위한 건데,
자, 우선 내가 이 스캔롭부터 얘기를 하면, 스캔롭은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움직여요. 바운더리를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바운더리를 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스캔롭은 상과 하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처음 잡은 체인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우선. 그래서 어떤 형태를 보고 어떤 게 하향인지를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돌아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픈이 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하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가공 경로에서 우선 기본 스킬로 먼저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밀링 가공, 곡면 정삭에 있는 스캘롭 가공 다 잡아요. 똑같아요. 다 잡아. 공구 중심 영역 잡았죠? 공구 중심 영역 바운더리를 침으로써, 자, 이 바운더리의 형태를 따라 툴패스를 생성을 하는 게 스캘롭이야. 그 대신 극경사와 완만한 구간이 상관없이 전체적인 형태를 따라 동일 피치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확인. 자, 볼앤드밀. 볼 노이즈인가요? 볼인가요? 볼이 맞겠죠? 볼이 맞아요. 볼앤드밀. 자, 여기서 다 동일하게 00을 놓고 스캘롭 높이. 자,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게 반시계 방향이냐 시계 방향. 이게 지금 딱 봤을 때 뭐가 없어요. 상하향이 없어. 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반시계 방향으로 돌을래? 안에서 돌을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절삭 순서 안에서 바깥으로 밀을래? 안에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밀을래? 라고 밖에 없어요. 형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형태를 했다가는 반대로 이게, 그리고 제일 단점은 피치를 타고 올라다니기 때문에 등고선처럼 탈이 많이 있는 데를 제거를 하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면을 타고 내려가면서 내려다니기 때문에 콕 찍어요. 수직으로. 그럼 제품은 이미 파먹어요. 그죠? 잔사까지 미리 다 제거를 한 상태면 상관이 없는데, 자, 내가 우선 시계 방향으로 돌겠다. 자, 최대 가공 간격 내가 1피치씩 갈 건데, 가공 위치, 시작 위치는 내가 안 찍을게요. 시작 위치는 내가 찍으면 당연히 어디부터 시작을 하겠죠? 최단 거리 그 경로 생성으로 우선 봅시다. 시계 방향으로 내릴 거. 하면 이렇게 나와요. 시계 방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툴패스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생성이 되죠? 극경사와 완만한 구간과 상관없이 동일 피치로 피치가 이루어지게끔 생성은 돼요. 근데 내가 하향 절삭을 하겠다거나 사향을 하겠다거나 선택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바운더리 기준으로 옵셋을 해서 만들어져 오기 때문에 이 자국은 어쩔 수 없이 생성이 돼요. 생성이 되고, 이 바이어스 각도라고 하는 거는 시작 각도예요. 지금 0도와 이 시작 위치를 적용을 해도 되는데, 내가 만약 연산이 되는 각도를 90도로 틀게 되면 연산이 시작되는 방향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지금 아까 이쪽에서 들어왔죠? 여기서 보면 지금은 밑에 쪽에서 들어오네요. 이제 0도, 90도, 180도 하면 이쪽이 될 거고, 270도 하면 이쪽이, 이 라인이 생성이 되는 위치에, 연산이 시작되는 위치의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샤프트 라운드 코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걸 넣게 되면 반경의 코너에 R을 넣게 돼요. 코너에 R. 지금 패스를 보면 얘를 체크를 하고 나면 직각부로 패스가 나와요. 내가 이런 형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를 했죠. 직각으로 만들어지는 패스는 없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 코너 끝단에 지금은 위에 직각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생성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에 패스에 샤프 코너를 내가 1R을 준다. 그럼 1R에서 옵셋이 돼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좁은 구간 0도부터
그러면 코너 부 직각 부위에 R이 생성이 된 게 돼서 옵셋이 들어가죠. 근데 우선 스케일업 자체는 잘 안 쓰게 될 거예요. 커브가 두 개가 들어가도 이게 브랜드 가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지만 내가 여기서 두 개를 쓰게 브랜드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몰게 커브가 중간에 하나가 더 들어간다면 두 개의 커브의 중심으로부터 안에서부터 뻗어나갈래? 바깥쪽으로 들어올래? 이런 선택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브랜드 커브 두 가지로 잡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 텐데 스케일업이라는 패스가 뭐 그런 게 조금 없어요. 이거 보죠. 가공 경로에서 고속에 있는 스케일업을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있는 스케일업. 모드를 한번 잡고요. 경로 제어. 요걸 잡았어요. 하나. 자, 닫힌 방법은 닫힌 요소 옵셋하고 자, 공구 보랜드 미리 8번 4번 절삭 파라메타 한 방향으로 이제 여기서 시계 방향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게 될까. 한 방향으로 피치를 0.5씩 절삭을 한다. 스케일업 스텝 샬로 0도부터 90도 전 구간을 그대로 수직 방향으로 링크 할게요. 자, 수직 방향으로 반경을 1만 넣을게요. 보조 링크 끄고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내측부터 바깥쪽으로 돌고 있죠? 이렇게 돌아요.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스케일업이. 자, 근데 내가 바깥쪽부터 안으로 돌고 싶어. 그럼 이제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파라메타 여기에서 어디 갔냐? 절삭 순서 역순. 바깥쪽부터 안으로 하향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바깥쪽부터 안으로 시계 방향을 그리며 이렇게 만든다. 자, 파라메타 한 방향. 이게 역방향. 역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체인이 두 개가 들어가면 네, 여기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옵셋을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서 옵셋 엔터. 안쪽으로 한번 8mm 정도 넣어볼까요?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두 개가 들어가면 브랜드를 써야 돼요. 브랜드를. 근데 하지만 스케일업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공 경로 스케일업. 자, 얘를 다 잡고요. 경로 제어 체인을 한 개,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사이를 절삭을 하겠죠. 사이를 절삭을 할 겁니다. 자, 공구에서 8파이 보랜드 밀로 선택을 하고요. 절삭 파라메타에서 자, 내가
어느 쪽으로 지금 바깥쪽부터 안으로 들어올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들어올지 지금 한 방향으로 우선 잡아보고 방향을 볼게요. 스텝 간격 0.5씩 시계 방향으로 우선 돌겠죠.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자, 그럼 0부터 90도 전 구간을 링크 동일하게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들어오냐? 내가 여기서부터 안으로 좁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체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계 방향 내 방향 하다가 바깥쪽으로 두 개가 커브가 두 개가 들어가면 바깥 안쪽에서 바깥쪽 바깥쪽에서 안쪽에서 두 개가 모아져서 가운데로 합쳐지고 다시 빈 구간을 만들어서 포켓 형태로 만들어 줘요. 그죠? 이거 좀 안 좋죠. 하면 안 들어가요. 이 모양도 안 이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좋은 점은 그냥 연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잔삭을 했을 때 하향으로 들어오는 방법부터만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잔삭에서는 스캘롭을 쓰니까 펜슬로 옆에를 긁어주는 방법부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누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라메타에서 절삭 순서가 역순으로 하면 안쪽부터 들어오게 되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때는 역방향으로 해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역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가운데부터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안 이쁘죠? 안 이쁜데 툴도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스케일러. 이럴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컵으로 움직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보통은 브랜드 가공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브랜드 가공. 브랜드 가공은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쉬었다가 브랜드 가공은 좀 이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예제를 가지고 나올 건데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두 개의 컵으로 일정하게 어떤 부분을 피치와 상관없이 가야 된다. 내가 면을 따라 면 방향처럼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동일 피치로 두 개의 커브 피치를 일정하게 맞춰주면서 피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작은 화살표에 면 방향은 안 되고 면 방향이 아니라 여기 보면 브랜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2D에도 마찬가지로 구형 툴패스에도 브랜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브랜드 가공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예제로도 할 거예요. 브랜드 가공. 작업의 기본 파일. 아, 상관없습니다. 저장을 한번 안 눌러서 그래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눌러주세요. 자, 상관없어요. 제가 이제 여기를 저장을 한번 안 눌러서 그럴 뿐이에요. 저장이라는 거 안 눌러가지고 OPS 파일에 빠져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요소를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00을 놓을게요. 0 경로 제어해 갑니다. 두 가지를 해볼 거예요. 자, 윤곽 체인에서 자, 커브가 윤곽 체인으로 하나, 외곽 하나. 여기서 스타트를 처음에 잡는 체인이 진행 방향을 잡게 돼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올 건데 내가 여기를 체인을 잡으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몰아 들어올 거고요. 바깥쪽을 먼저 잡으면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몰아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체인 방향에서 화살표를 이쪽이 진행 방향이 이루어져요. 진행 방향이 이 화살표 방향이 동일 진행 방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체인은 따라 당연히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체인이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시계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페이스를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시계 방향이 나오게 같은 방향이 되게끔 해주세요. 이게 만약에 체인이 역방향으로 걸리면 스캘럽이 이상하게 꼬입니다. 꼬입니다. 확인. 잘못 눌렀네요. 이건 바운더리고 죄송해요. 여기 취소하고 여촉을 잡아주세요. 여기를 커브 하나 둘 엔터 쳐주세요. 어차피 여기는 바운더리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거고 범위를 한 번 더 지정해 줄 수 있는 거니까
2D 체인을 잡은 거예요. 2D 체인을 공구 보랜드밀. 절삭 파라메터 창에서 한 방향으로 절삭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스택 간격을 0.5씩 절삭을 할 거예요. 뭐 가공 횟수야 뭐 어차피 추가 여러 번을 뭐 추가하는 게 아니니까 우선 보고 하겠습니다. 2D는 그냥 평면상에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2D상에 그냥 투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3D의 정확한 피치를 맞으려면 3D로 잡아주세요. 하고 그대로 그냥 확인 한번. 여기 수직 방향으로 3을 넣어볼까요? 3을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세요. 스캔럽하고 차이점이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우선 하면 동일하게 시작 방향을 아이고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내가 체인을 잡은 시작을 기준으로 두 번째 체인까지 옵셋이 돼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3D로 투영이 돼서. 그런데 피치 사이가 중간이 벌어진다고 해도 벌어진 피치를 일부러 중앙에 옵셋을 해서 똑같이 맞추려고 들진 않아요. 벌어진 곳의 피치를 동일한 방향으로 정삭 방향으로 돌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내리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한 개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한 개만 더. 두 가지. 자, 요 바운더리를 쓸 건데 여기를 바운더리를 조금 당겨주고 싶은데 우선 그냥 무시하고 할게요. 얘랑 얘를 두 개, 브랜드를 이런 경우에도 써요. 이거 앞으로 원래 좀 당겨줘야 되거든요. 네, 무시하고 쓸게요. 요걸 써도 되고. 자, 브랜드 가공에서 자 우리가 동일 피치로 이쪽 방향으로 절삭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극경사를 알아서 맞추게끔 두 개 왕복 절삭을 하든 한쪽으로 맞춰 갈 건데 알아서 동일 피치로 맞출 때 브랜드 두 개의 커브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럼 얘를 모델을 다 잡고요. 경로 제어. 자, 윤곽 체인으로 여기 밑에 브랜드 커브 두 개로 단일 체인으로. 자, 이거 하나, 요거 하나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처음 시작 방향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처음 잡은 체인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잡은 체인까지 내려올 거예요. 확인. 자, 안함이고요. 이건 바운더리를 다시 한번 주는 거고 098 됐고요. 한 방향으로 아니면 왕복으로 절삭을 할 건지 여기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한 방향으로 우선 보고요. 왕복으로 할까요? 왕복으로 하고 0.5씩 절삭을 하겠다. 자, 그 대신 3D로 하겠다. 3D로 스텝 시작 방향을 전환을 할 것 같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릴 것 같으면 이걸 누르면 되는 거고요. 왕복으로 갈 겁니다. 왕복으로 할 거고 스텝 그대로 하고 확인하고 수직 방향으로 확인 한번 눌러보면 자, 지금 2D로 했을 때는 얘가 3D로 했기 때문에 동일 피치로 나오는 피치로 이렇게 동일하게 피치가 떨어질 거예요. 자, 왕복으로 절삭을 하는데 자, 등고선을 가는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이쪽 방향으로. 자, 이게 평행 가공으로 했을 때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피치가 일정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근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동일 피치로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두 개의 커브를 기준으로 공면의 3D 평면을 기준으로 피치를 동일하게 맞추라고 옵션을 어디 갔냐? 3D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 여기를 내가 2D로 잡으면 그냥 평행 가공한 거랑 똑같이 2D로 떨어지는 거예요. 볼까요? 벌어지죠? 이 공유를 두 개의 커브의 평면을 만들었으면 걔를 공면에 투영을 시켜서 피치를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어디 갔냐? 3D로 놓고 스텝을 잡아주면
내가 두 개의 커브로도 그 동일하게 왕복 절삭을 할 때도 뭐 이런 식 당연히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커브를 잡고 좀 급하게 빨리 끝내고 싶다라고 할 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 대신 바운더리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두 개의 커브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밑에까지 떨어지게 하려면 이거를 공구지름보다 살짝 빠지게, 그죠? 3점 여기를 당겨서 3.95가 되게 해준 다음에 두 개의 커브를 잡아주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왕복으로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바깥쪽부터 안으로 몰던가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몰고 모자라는 피치를 또 안에서 포켓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커브가 들락날락거리는 이 커브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갔다가 좁았다가 다시 멀어지면 얘를 큰 갭이 아니라면 이렇게 모아서 만들어서 여기서는 조금 더 멀어지고 일장에 조금 더 멀어지고 좁은 데선 좀 촘촘하게 나가서 형상을 패턴을 동일 패턴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알만 잡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생성을 하실 수가 있죠. 우선은